마켓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화지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미국장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하나하나 반응을 하면서 등락을 하다가 결국에 상승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긴축에 좀 끝이 보인다는 이런 반응들이 나왔고요. 또 물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한 걸 좀 좋게 인식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파월 연준 의장 발언에서 또 어떤 시그널을 잡아내셨을까요? 네, 사실 어제까지는 왜냐면은 조금 이번 발언에 대해서 조금 경계감을 좀 가졌다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미국, 스페인이었죠. 지난 화요일쯤에 스페인 물가지수가 오름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이런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런 물가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 2월 14일 날, 이제 미국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쯤 보고 대응을 하자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 뭐 금리 이번 인상 중단설 얘기도 계속 시장에서 나왔던 부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은 사실 기자회견 이전까지는 계속 마이너스권에 있던 시장 지수가 좀 머물고 있었는데, 일단은 파월 발언 이후부터 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좀 강하게 나왔다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그런 이슈가 없었다는 점이 좀 시장에 좀 환호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5월이 될 수도 있고 3월이 될 수도 있고 일단 금리 인상 중단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축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발언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발언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국 물가 잡기에도 결국은 시간상의 문제다라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언급했던 부분이 또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것도 하나 또 좀 우려되었던 부분이 저는 사실 중국 얘기가 나올까 말까에 대한 좀 얘기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중국이 리오프닝이 되고 좀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좀 가정을 했을 때 좀 글로벌 시장으로 좀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사실 중국 소비가 살아나게 되면 즉 유가에 대한 상승폭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물론 그동안 금리 인상을 빠르게 단행했다는 점에서 물가를 잡고 있었는데 새로운 이제 중국 이슈로 인해서 만약 물가가 제대로 못 잡게 되게 됐을 때는 당연히 그런 금리 인상이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은 싹 들어가지 않을까라 좀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일단 중국 얘기는 뭐 어제 시장에서 뭐 나오지는 않았고 결국에는 미국 물가 지수가 이제 연내 목표 2%까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강하게 얘기했던 만큼 일단 2월 14일 이제 컨센이 대략 한 6.4%, 6.6%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게 되면은 물론 주거비나 이런 거는 중장기적으로 잡힐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서서히 이제 보인다는 게 발언이 제가 봤을 때는 어제 특히 나스닥이나 이런 지수단에는 뭐 2.8%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오늘 시장에서도 좀 긍정적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참고할 만한 거는 사실 어제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를 했고 이틀 전에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지만은 일단 반도체 감산에 대한 이슈가 사실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장비 교체로 인해서 감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만큼 그래도 어제 사실 뭐 외국인이나 이런 흐름들은 조금 살짝 부정적인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 이상대를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메타도 이제 실적 발표가 굉장히 잘 났던 만큼 조금 기대치가 조금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영향에 따라서 워낙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지수 비중이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슈로 조금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지금 이 시점이 너무나 큰 변화의 중심에 있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의 금리 정책뿐만 아니라 또 앞서서 캐나다 쪽에서 먼저 또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시그널을 내놓기도 했었고요. 또 이후에 그 영국이라든지 ECB 쪽에서도 어떻게 긴축 속도를 이어갈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시장을 괴롭히던 금리 인상의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기업들의 변화도 지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도 어떤 그 업황의 바닥 기대감들 상반기 내에 좀 바닥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가능할 정도로 삼성전자 쪽에 자연 감산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메타도 진짜 예상외로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예상보다 굉장히 좀 비둘기적이진 않았나요? 그래서 시장 반응이 금리라든지 달러, 유가, 급락세가 좀 나왔는데 이 반응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사실 가장 파월이 경계했던 거는 지수가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물가에 대한 부분도 인플레이션적으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두 달 정도는 어느 정도 경계감, 특히 뭐 시장을 하루 할 만한 멘트는 제가 볼 때는 안 할 거라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뭐 하나 좀 이슈가 있다고 하면 어제 마이클 버리도 이제 그런 12시였죠. 트위터에 올린 글이 셀이라는 메시지까지 올린 만큼 큰 기대는 하지 말라는 식의 좀 시장에 좀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4시 전까지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였지만은 큰 흐름에서 마이너스대로 갔다는 이유는 좀 한 번 더 보자라는 식으로 좀 예상을 했던 건데 생각보다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심지어 어제 8월 발언 중에서도 더 확인하고 싶으면은 의사록을 참고하라 이런 말까지 했던 만큼 물론 한 2월 말쯤에는 의사록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게 또 하나의 또 이벤트가 또 한번 물씬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벤트라는 것은 긍정적인 그렇죠.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과연 맞습니다. 예, 정말 시장에서 경계했었던 이번 FOMC에서 예상 밖에 그렇게 매파적이지 않은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혹시 그 파월 연준 의장 발언 중에서 예상 밖에 정말 매파적이지 않다. 아까 중국 리오프닝은 아예 언급을 안 했다는 점을 꼽아주셨지만 다른 쪽에서 또 여러 발언들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셨던 발언이 있으시다면 하나 소개해 주실까요? 일단은 어제 멘트 중에서 우리는 이제서야 처음으로라는 말 표현가 있었고 그리고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시작됐다고 좀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 발언 자체가 사실 어제 시장에서 가장 큰 기폭제가 되면서 어제 그래서 미국채 금리 자체가 빠르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2년물 자체가 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결국에는 올해 물론 그런 발언 중에서도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 물론 몇 차례도 올릴 것이다. 결국 이 두 발언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는 거는 뭐 계속 이제 그동안 발언을 계속 해왔었고 물론 시장에서는 그 연말에는 그래도 적어도 금리 인하 한 번은 할 거다라는 식의 좀 흐름은 계속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제일 중요했던 거는 디스인플레이션을 멘트를 했다는 게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디스인플레이션에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처음으로 언급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한 내용인데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예상 밖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까 중국 리오프닝 말씀해 주셨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직접 임금발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발언한 것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네, 연초 헤드라인에서는 올해 이 연준에서 고용지표 가운데서 임금에 대해서 주목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예상외로 파월 연준 의장 임금발 인플레이션 가능성 낮게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놓치지 말아야 할 마켓 시그널 알아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오늘 미국 시장에서 이제 FOMC 이제 금리 인상 이슈가 뭐 제일 중요한 건 맞습니다만은 일단은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끝나고 나서 한 4시나 5시 사이에 이제 ECB와 영국 영란은행 BOE에 대한 기준 인상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유럽 물가가 많이 오른 만큼 50bp 인상은 어느 정도 기정 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스페인 물가도 그렇고 어제 유로존 물가 지수도 그렇고 이런 흐름들 사이에서 과연 끝나고서 뭐 리카르도 총재나 이런 부분에서 과연 향후 유럽 물가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 얼마만큼 좀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우려도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해결은 했지만은 과연 유럽 시장 향후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한 발언도 좀 시장 경계감은 좀 오후쯤에는 우리나라 시장 오후쯤에는 조금은 경계감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결국에는 요 최근에 뭐 특히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 자체로는 굉장히 조금 현물 시장이나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막판에 조금 선물이나 이제 현물 시장에서 빠르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동안 1월 동안 이제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모습에서 살짝 좀 보수적인 스탠스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장 오전 중에는 아마 외국인 수급이 좀 빠르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오후 들어서 다시 만약에 축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그만큼 유럽에 대한 물가에 대한 경계감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좀 중요한 수급상으로 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1월부터 꾸준하게 이게 업종에 대한 순환매가 빠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어제도 2차 전지의 달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AI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물론 어제 나스닥이 큰 폭으로 오른 만큼 이제 성장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크게 좀 빠르게 지금 돌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메타가 시간을 해서 18% 이상 오른 만큼 그만큼 XR이나 이런 AR이나 그리고 AI와 같은 관련 이슈들이 추가적으로 다시 최근에 좀 살짝 조정받는 느낌이었는데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그대로 유지될까 여부 아니면은 새로운 섹터에 대한 수급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에 대한 여부가 오늘 좀 시장에서 큰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타가 정말 예상보다 좋은 그 매출 증가세와 일일 이용자 수, 또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메타버스 관련주가 우리 장에서 먼저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추가적인 시세가 이어질지 메타버스 관련주와 AI, 로봇, 2차 전지 수급 유지되는지 지켜보자라고 발언 전략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질문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해서 이제 우리가 눈치를 잘 봐야 되는 거니까요. 이제는 물가가 일단은 안심하기는 이릅니다만 둔화되고 있다는 걸 연준에서 인정을 했고 긴축 역시도 속도를 완연하게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긴축의 어느 정도 끝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봄까지는 일단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그 이상에서는 더 이상의 인상 없이 좀 머무는 수준에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파월 연준 의장이 연착륙에 대해서 이전 발언보다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연착륙의 길이 점점 좁아지지만 있다 정도로 표현을 했지만 또 간밤에는 연착륙 가능성 살아있다라면서 조금 더 강하게 연착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요.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도 역시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경제가 재개방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렇다면은 이제는 좀 글로벌 경기 어떤 연착륙을 바라보면서 지수 자체가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움직임 보여줄 수 있다고 보실까요? 네, 일단은 그동안 사실 1년 넘게 이렇게 좀 시장 자체가 계속 빠지는 흐름이 나왔던 만큼 사실 지금 2,500선에 대한 지수 상단이 어느 정도 이제는 열릴 수 있을까 여부가 그동안 굉장히 나왔었고 최근 이번 주 초반에 시장이 빠르게 좀 하락세를 나왔다는 점은 그만큼 또 한 번 2,500선에 대한 저항대가 굉장히 리스크로 좀 나왔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오늘 시장에서 이제 빠르게 상승으로 인해서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고 그러면은 물론 특이했던 점은 지난 9월, 10월쯤에 우리나라 지수가 빠르게 올라왔던 거는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기반이 되었다는 점이 올해 작년 10월과 올해 1월이 좀 달라졌다는 점이 있었고 물론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좋았다는 얘기는 했지만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2,500, 2,600 하기 위해서는 좀 반도체 시장이 살아나야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무역 수지 발표를 했지만은 그만큼 우리 반도체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안 좋아졌다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장이 어느 정도 선반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어제 SK 하이닉스 콘콜에서도 좀 언급을 했다시피 결국에는 지금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시장 흐름 속에서 결국에 5월달에 사파이어 레피즈가 출시가 되고 그러면은 전반적인 서버용에 대한 이제 램
쪽은 어느 정도 견고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또 중국 쪽에서 나왔던 스마트폰 출하량에 대한 어느 정도 회복세가 보였다는 점 그렇게 이제 여겨진다면은 모바일이나 이런 서버용증에 대한 반도체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수요가 좋아질 수도 있다는 측면은 우리가 보통 6개월 정도 반도체는 어느 정도 선반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지수를 이끌어가는 부분은 이제는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 PC 쪽은 재고가 많이 쌓여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비트코인이나 이런 관련된 특히 엔비디아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는 그런 엔비디아나 관련된 업종들이 굉장히 수혜를 받았던 만큼 그런 흐름들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반도체가 빠르게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좀 대장 업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 충분히 이번 상단은 깨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위에 200일선 놓여 있는데 이게 10만 원 아래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지지했던 가격은 11만 원이기 때문에 이 선까지의 복귀 시도가 업황의 변화와 함께 나타날지 글로벌 경기도 함께 가늠자로 이런 반도체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박스권 상단 돌파 나올지 여부 반도체에서 보자 의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해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예상보다 덜 매파적이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2월 FMC 의사록에 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한번 주목해보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점점 외국인과 또 물가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시장이 좀 살아날 수 있을지 눈치 싸움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